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인버스 영상이 아니고 DPC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게 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12월 2일 날부터 대기를 해서요. 매수를 12월 2일 날부터 대기를 해서 12월 8일 날에 매수를 했습니다. 12월 8일 날에 9,320원부터 9,340원까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좀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1월 18일 날 추가 매수 가격이 와서 8,050원부터 8,070원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나눠서 총 1,000만원 가량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1월 19일 날에 바로 반등을 해서 이날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두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에도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나눠서 걸어서 매도를 하는데요. 1차 매도는 이제 9,420원부터 9,430원까지 매도를 했고, 2차는 9,780원부터 9,790원까지 매도를 걸어 놓고 있었는데 한 번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매수되는 자리들은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를 매수를 하고요. 이평 지지나 혹은 추세 지지를 따르고 있는데요. 그 종목마다 지지를 받는 이평선이 다르고 추세 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종목마다 선생님한테 이런 종목마다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저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진 않아요. 사실 DP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추가 매수됐던 부분들은 왜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냐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2평 지지를 받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를 항상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보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얘네가 사실 역배열 차트를 보이고 있죠.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역배열 차트를 하지는 않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는 매매법들 대부분 이제 역배열 차트를 많이 하고 저점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을 찾아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지받는 그 중요한 자리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목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주봉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DPC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거고, 사실 이건 너무 다르죠. 종목마다. 매도되는 자리는 이제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제가 이제 매수하는 것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추세 지지, 뭐 이평 지지, 추세 저항, 이평 저항,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매도되는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배우는 입장이라서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고, 선생님만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뭐 선이 있겠죠. 선생님만 알고 있는 뭐 마법의 선 같은 게 있어서 그 자리를 꼭 항상 찾아서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항상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이걸 다 배웠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랑 똑같이 매매를 잘 해서 퀄리티 있게 매매를 좀 하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일단 손실 없이 잘 매매를 하면서 따르면서 해야겠죠. 지금 제가 시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천만원 시드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그 8천만원이 사실 뭐 대출이 끼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매매에 다시 엎어서 복리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평 지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보면은 알겠지만 지금 DP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호재 뉴스가 뜨긴 떴는데, 사실 뉴스를 보고 사기에는 늦죠. 대부분 종목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고 사기엔 너무 늦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좀 신기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항상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차트적으로 그런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하고 나면 호재가 떠요.
차트에 약간 그런 호재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매도하고 나오고 나서는 또 더 좋은 호재가 또 뜨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서 지금 DPC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지만 사실 이날은 이제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최근에 제가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 중에 KMH라는 종목이 있어요. KMH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 자체를 KMH는 언제 매수를 했냐면 12월 2일 날 매수를 했어요. 제가 저는 12월 2일 날 매수를 해서 팔기로는 12월 7일 날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12월 2일 날에 뭐 카톡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750원에 매수를 하고 매도 자체는 12월 7일 날에 22,800원에 매도를 했죠. 근데 실제 보면은 얘가 지금 12월 21일 날 보면은 그냥 대충 한 43,600원까지 갔다고 보면은 고가 43,600원이니까요. 이때까지 갔다고 보면은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110%가 올랐어요. 호재가 막 떠서 이만큼까지 가는 거죠, 그냥. 제가 저는 매도하고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 목표했던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매도하는 시점들을 정확하게 다 배우지 않아갖고 저는 뭐 한 10% 정도 거의 먹고 나오거든요. 제가 하는 매도 방식으로 가면은 그 정도 매도하고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면 그 뒤에 또 호재가 더 붙고 붙어서 더 많이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또 제가 매도하고 나온 종목 중에 ST라는 종목이 있어요. ST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23일 날에 매수를 했거든요. 12월 23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8,300원에 매수를 했어요. 8,300원에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제 12월 30일 날에 9,05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냥 2020년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이날 좀 그냥 빨리빨리 다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1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이만큼까지 올라갔죠. 제가 매수했던 시점부터 보면은 저는 23일 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 자리 뭐 대충 13,000원 본다고 치면은 거의 56% 정도 상승을 한 거죠. 네, 상승 비중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를 밑에서 잡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나면은 사실 어떤 호재 뉴스가 막 떠요. 떠서 막 그게 잡히고 나면은 관련된 뉴스들이 막 떠서 뭐 매도하고 나면은 뭐 더 가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매매로 했을 때 사실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고 뭐 재료를 찾아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 경우도 너무 많고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제가 샀는데 사고 났더니만 가짜라고 또 가짜 뉴스가 떠서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손절했던 적도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만나고 매매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저도 이제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죠. 지금 아직 다 배우지는 못하니까 네, 좀 천천히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C라는 종목을 매도하고 나왔고요. 원래 BTS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인버스죠.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하락을 했었죠. 1월 18일 날 월요일 날 장까지 엄청 하락을 했었어 가지고 이날 뭐 이재용 구속 사건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하락을 엄청 했었어 가지고 사실 인버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까지 전환이 됐었거든요.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을 해갖고 그랬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도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시황 같은 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중요한 시황 같은 것들은 듣는데, 항상 이제 지수가 잘 나갈 때는 별로 말씀은 안 하시고, 좀 상황이 어려워진다던가 그러면 꼭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사실은 제 시드의 50%까지 더 담고 싶어 하는데, 아직 1000만 원 정도가 밖에 안 담았기 때문에 더 담아야 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할지는 아직도 좀 궁금한데, 지금 사실 이렇게 얘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상승을 해줘야지 저희가 이제 인버스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얘네가 빠진다라고 보면은, 저번에 얘기하시기로는 한창 그날 언제죠? 18일날, 이날을 항상 얘기를 해주셨는데, 18일날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만약에 빠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투매가 나와서 지수가 26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800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투매 나와서 26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원하는 약간 시나리오가 되겠죠.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나라 장만 빠진다라고 해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미국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실 미국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빠져주는 정도가 좀 있어야, 그 깊이가 좀 있어야 우리나라 장도 빠지는 어떤 여건들이 되고, 그런 미국장에서 빠져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트리거가 돼서 우리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죠. 어쨌든 시나리오들은 그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고, 인버스를 그래서 몰빵하면 안 되죠. 풀매수를 하면 안 되고, 평단을 맞춰서 잘 잡아서 들어가야지,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때도, 물리지 않고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 좋은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도 매매를 하면서 이제 종목도 매도돼서 나오면은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제가 배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황도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특히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같이 뭐 공유를 하시고 서로 도움을 받고, 지금 만약에 저랑 비슷한 평단이시면은 마이너스 5.79%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이너스를 이제 같이 버텨나가는 것들도 또 필요하니까요. 저처럼 같은 마이너스면은 또 버텨나가는데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면서 좀 도움을 받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